한국 파이낸셜 에듀 배승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이 판매되고 있는 최저 보증 이율형 종신보험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저희 재무설계 프로그램 피스트를 통해서 이 최저 보증 이율형 종신보험이 과연 우리 고객들에게 유익한 건지, 그리고 만약 유익하다면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조건에서 유익한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저보증 이율형 종신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최저보증 이율이 몇 퍼센트인가? 그 다음에 추가 납입 조건은 어떤지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런데 최저보증 이율은 10년 이내 최저보증 이율과 10년 초과시 최저보증 이율로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10년 이내와 10년 초과시 둘 중에서 10년 초과시 최저보증 이율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0년 초과 최저 보증 이율을 비교를 해본 결과 DB생명 같은 경우는 2.75%, 동양생명은 2.85%, 매트라이프는 3%. 그래서 10년 이후 최저 보증 이율은 매트라이프가 가장 높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추가 납입 조건 같은 경우는 DB생명이 200%, 동양생명이 100%, 매트라이프가 150%로 DB생명이 추가 납입 한도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추가 납입을 1년에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정기 추가 납입을 걸어둔 상태에서 매월 추가 납입 보험료가 계속 들어가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좀 밀린 돈을 넣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년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DB생명 같은 경우는 월납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00%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고요. 매트라이프 같은 경우도 월납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50%로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여기에 경과 연수라고 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 월납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0%는 같은데 여기에 경과 연수, 계약일로부터 몇 년이 지났느냐라고 하는 거를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내가 만약에 매년 추가 납입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이 밀린 거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납입을 언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DB생명과 동양생명은 보험기간 중에 언제라도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는데요. 매트라이프 같은 경우는 상품 자체가 보증형과 무보증형으로 나눠져 있어서 우리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보증형 같은 경우는 납기 내에만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보증 이율과 추가 납입 조건을 이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최저 보증 이율은 매트라이프가 가장 높다. 추가 납입 한도는 DB생명이 가장 많다. 그 다음에 연간 납입 조건은 동양생명이 가장 좋다. 그리고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은 매트라이프가 상대적으로 조금 조건이 좋지 못하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조건이 다 좋은 회사는 없죠. 그래서 판매하는 입장에서 또는 가입하시는 고객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기준은 다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중도인출 조건을 한번 보겠는데요. 중도인출은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세 회사가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의무납입 조건. 세 가지 상품 모두 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유니버셜이죠. 그래서 의무납입 기간이 있는데 의무납입 기간은 모든 회사가 다 똑같이 2년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DB생명 같은 경우는 특정 금리 상황 추가납 제한 문구 없음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죠. 자, 동양생명이나 매트라이프 같은 경우는 설계서에 보시게 되면 특정 금리 상황에서는 추가 납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DB생명에는 그 문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이 세 회사 상품에 최저보증 이율을 적용을 했을 때 어느 회사 상품이 해지환급이 더 많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설계 기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설계 기준은 30세 여성 20년 납 기준으로 설계가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납입보험료가 10만 원도 있고 20만 원도 있고 또 뭐 30만 원도 이렇게 있죠. 자, 그런데 30만 원 중에 10만 원은 기본보험료, 20만 원은 추가납입보험료고요. 20만 원 중에 10만 원은 기본, 10만 원은 추가납입보험료, 그리고 10만 원은 기본보험료만 들어가고 추가납입보험료는 없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30만 원을 보험료를 기본 보험료에 추가 납입 보험료 20만 원을 더해서 20년 납을 했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게 되면은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7,2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납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이제 해지환급이 8,470만 원이 되고요. 원금 대비 1,270만 원이 더 늘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납입이 완료되고 나서 10년이 지난 시점, 즉 30년 계약일로부터 30년이 되는 시점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해지 환급금은 1억 1,077만 원이 돼서 납입한 원금 대비 3,877만 원이 더 늘어 있고요. 완납하고 나서 20년이 지난 시점, 결국 계약일로부터는 40년이 지난 시점이죠. 4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해지환급이 1억 4,606만 원이 되고요. 납입한 7,200만 원 원금 대비 7,406만 원, 납입한 원금 정도가 더 늘어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여기 만약에 추가 납입을 하지 못하고 10만 원만 납입을 했다. 원래는 추가 납입을 뭐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또 그렇게 설명을 듣고 가입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력이 없거나 또는 관심이 없어서 그냥 추가 납입 보험료 없이 10만 원만 납입을 하셨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납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해지 환급금이 납입 원금보다 202만 원이 더 적게 됩니다. 그리고 납입이 완료가 되고 나서 10년이 지난 시점, 즉 계약일로부터 30년이 지난 시점에도 410만 원만 불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 최초에 계획했던 대로 이 종신보험의 고유의 목적이 아닌 종신보험의 고유의 목적인 사망보험금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저축에 대한 포커스를 더 많이 두고 이 상품을 가입하셨다가 추가 납입을 하지 못하시게 되게 되면은 본인이 계약하는 시점에 계획하셨던 그런 소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납입 보험료를 똑같이 20만 원에 맞춰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보험료 10만 원에 추가 납입 보험료 10만 원을 납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세 개 보험사를 다 동일한 조건으로 맞춰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그랬더니 DB생명 20만 원, 동양생명 20만 원, 그 다음에 웨트라이프는 200불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 200불은 현재 시점, 오늘 시점 기준으로 환율이 1072.70 원입니다. 그래서 미화 200달러는 지금 원화로는 21만 4,540원에 해당이 되는 보험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납입을 이제 기본 보험료 10만 원 하시고 추가 납입 보험료를 10만 원을 세 개 회사 모두 동일하게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계약일로부터 40년 시점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DB생명은 9,074만 원, 그 다음에 동양생명은 9,348만 원, 메트라이프는 원화로는 지금 1억
182만 원이죠. 자, 일단은 해지 환급금 최저 보증 기준으로 했을 때 해지 환급금은 액면상으로는 매트라이프가 가장 많습니다. 예. 여기가 지금 납입 원금입니다. 이렇게. 네. 그런데 이거는 매트라이프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점의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받게 되는 금액이 다르죠. 어차피 우리는 이제 원화로 이제 수령을 할 거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일단 가정을 했습니다. 가정을 어떻게 했냐면은요. 납입을 하는 기간 중에 환율은 오늘 시점 기준으로 그냥 고정이다. 라고 그냥 가정을 했습니다. 물론 절대 이렇게 될 수는 없겠죠. 20년 동안 이제 매일매일 환율이 조금씩 달라질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은 일단 뭔가 비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환율을 20년 동안에는 오늘 시점 기준으로 환율이 고정이다라고 가정을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점의 환율을 이제 한번 바꿔볼 건데요. 보험금은 사망보험금으로 수령을 하시든지 아니면 해지 환급금으로 수령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수령을 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수령하는 시점에 지금 환율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꿔봤더니 지금은 1072원인데 환율이 조금 올라서 나중에 40년 되는 시점 기준으로 만약에 환율이 1100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수령하는 금액이 조금 더 오르죠. 예, 수령하는 금액이 1억 441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조금 더 이제 고객 입장에서 유리한 한 팩트를 입력을 해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서 한 200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타사랑은 이제 차이가 되게 많이 나게 됩니다. 타사는 최저 보증 이율이 원화 기준으로 딱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사실은 받으실 수 있는 최저 금액, 확정된 최저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사이에 어떤 이제 이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금액이 어느 정도 확정된 금리다라고 보시면은 될 텐데 매트라이프 달러 종신 같은 경우는 최저 보증 이율이 3%로 고정이 돼 있으면서 수령하는 시점 기준의 환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수령하는 시점의 환율이 지금보다 좀 올라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회사보다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뭐 알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은 환율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환율이 그냥 1000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회사보다 1000원 정도로 환율을 가정을 하니까, 금액은 비슷한데, 근데 이제 보험료를 더 많이 내셨잖아요. 퍼센테이로 매트라이프는 84.3%, 동양생명은 94.8%, DB생명은 89.9%, 89%. 그래서 조금 적은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수령하는 시점이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뭐 우리가 IMF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시기가 왔을 때는 역사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수령하는 시점에 운 좋게 그런 상황이어서 환율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타사에 가입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단순하게 각 보험회사별로 상품에 대한 비교 분석을 했고요.
그럼 과연 이게 고객에게 유익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